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화가 미토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풀이도 아울러 해드리겠습니다. 오화가 미토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안정이 됩니다. 오미는 뭐예요? 방국이죠. 방국이기 때문에 세력적 안정이 되죠. 세력은 뭐예요? 세력은 가시적이고 수평적이고 물질적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미가 연결되면 열성을 유지하는 거죠. 열성을 유지. 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 뜨거움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오화가 사화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화가 갖고 있던 열성을 극대화시켜서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화의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오화의 에너지. 오화가 미토를 만나든 오화가 사화를 만나든 오화의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이건 처음 주어진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느냐 아니냐죠. 인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호술도 마찬가지죠. 인호는 뭐예요? 인호는 오화를 키우는 거죠. 키운다는 뜻이 오화를 동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인 형태의 성장같이 느껴지며 오화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화가 지금 있는 에너지에 만족하고 있는데 인목이 오거나 사화가 와서 키운다고 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부담스럽다는 것은 인목이나 사화가 붙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술이 될 때는 기적인 형태로 조절이 되는 거라 기적인 형태로 안정이 되는 겁니다. 기적인 형태로 안정이 된다는 것은 비가시적이고 기적인 형태로 것은 비가시적이고 정신적이고 수직적이죠. 요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인 형태로는 뭐예요?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오술이라는 코드로 자리를 잡거나 그걸 유지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오화로 방국적 성향 또는 물질적 수평적 코드로 오화를 쓰는데 지금 오화로 과일 가게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방국적 성향으로 과일 가게를 한다. 그럼 오화는 수평적 구성이니까 과일들이 있는데 사가 개입했다는 거는 과일의 종류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미토가 개입하게 되면은 했다는 건 오화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키우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열한 과일들이 팔아서 빠졌다면 빠진 것만 채우는 거죠. 사화로 연결될 때는 다른 걸 채웁니다. 그런데 일지에 오하면 미를 만나서 만약에 이것이 월지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 오화가 이렇게 일지에 있을 때는 또 요걸 일지에 있어 갖고 오미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방합이나 방국이라 하지 않고 요건 육합이라고 합니다. 육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합과 이렇게 방국을 혼동하지 마세요. 육합과 방국을.
그리고 육합과 반국을 혼용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왕지가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연월일시로 이렇게 구분할 때 왕지가 월지에 있으면 왕지 오화가 월지에 있으면 반국을 이루는 겁니다. 왕지가 월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일지에 있다 이거예요. 일지에 왕지가 있다. 그러면 육합입니다. 요거는 왕지가 월지에 있어갖고 오미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방국을 이루는 거고, 오하가 일지에 있어갖고 오미가 있으면은 요거는 뭐예요? 육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합. 방국이 아니고. 요 점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수도 똑같습니다. 자수도 월지에 있으면 월지에 있어갖고 자축합을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육합이 아니고 수방국입니다. 근데 자수가 일지에 있어갖고 자축합을 한다. 그러면 이건 방국이 아니고 육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축이 있으면 방국도 되고 육합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축과 오미는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미는 뭐예요? 조율해지는 거죠. 오미는 조율해지는 겁니다. 조율. 그런데 오화가 열성을 갖고 있고 이게 뭐 습하지만 미토를 만나면 조열해지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조열한 게 치우친 거고, 자축은 한습하죠. 자축은 한습하다. 육합의 조우가 치우친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은 요 오미가 돼갖고 요게 일지고 이게 월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미면 오미가 이렇게 돼 있고 월이 미면 이건 조요를 한 거고, 월이 축이면 자가 있어갖고 자일인데 축이면 이거는 뭐예요? 한습한 거죠. 한습. 근데 오미가 일시에 이렇게 있고 월이 이렇게 일시에 있고 월이 해수가 있다. 해월 오미다. 만약에 있으면 조열을 하라 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럴 때는 습이 형성되는 거니까 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월을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시가 오미로 육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가 오미로 육합을 이루고 있는데 사월이면 조열하죠. 만약에 여기가 사월이면, 해월이 아니고 사월이면 조열하죠. 그러면 이런 육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월일시에서 이렇게 오미로 육합을 하고 있는데 사월이다 이거예요. 사월이다. 그러면은 조율하죠. 그러면 요건 육합인데 사월이면 조율하니까 요런 육합은 조심해야 된다 얘기예요. 육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성지합입니다. 이성지합. 감성지합. 여기서 이성은 이거죠. 이거. 서로 다른 성. 여기
남성지압이고 이성지압이다 이거죠. 그리고 음양지압이고 남녀지압이다 이거죠. 육합은 이런 합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동조가 일어납니다. 그냥 끌려요. 사실상 방국은 합이 아닙니다. 방국은 우리가 그냥 방합 이러지면서도 사실상 합이 아니에요. 방국은 끼리끼리 모인 거죠. 합이라는 것은 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합이라는 것은 화를 전제로 하는 거죠. 변화한다는 화를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화하지 않아도 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방국으로 화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화끼리 모인 건데 무슨 화입니까? 물리적 결합입니다. 방국은 물리적 결합이지 화학적 결합이 아니에요. 근데 삼합은 뭐예요? 화를 전제로 하고 있죠. 삼합은 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수는 다 각각 다른데 있는 것들이 모여갖고 화라는 것을 지향하는 거죠. 이렇게 인호술 화국을 이루면 뭐예요? 다 다르죠. 요거는 목방에 있는 거고, 요거는 금방에 있는 거고, 요거는 화방에 있는 거. 이것이 모여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화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에너지적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들 중에 가장 끌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이건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합도 마찬가지죠. 육합도 뭐예요? 가장 끌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겁니다. 육합은 뭐예요? 개별적인 합입니다. 육합은 개별적인 방국은 지역, 단체, 뭐 소속 이런 거의 결합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 나왔어? 고향이 어디야? 이게 다 방국이죠. 학교, 출생지, 종친회 이거는 다 방국입니다. 근데 종교적 성향, 사상적 성향 이런 건 정신적 성향이죠. 사상이나 이념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상이나 이념이 어떤 거냐에 맞춰져 있죠. 이게 삼합입니다. 종교가 같아야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뭐예요? 삼합으로 따지죠. 삼합으로. 근데 육합은 뭐예요? 육합은 1대1의 합입니다. 그냥 끌립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연애가 생깁니다. 둘이 첫눈에 반합니다. 근데 방국이 안 맞으면 집안 싸움이죠. 육합은 개인성이고 개별성이 강한 형태입니다. 오비합이나 자축합이 조우적 문제가 치우친 한스퍼커나 조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치우쳤다면 이성이 아니고 동성일 수가 있다 이거죠. 조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다 이거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한습하거나 조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 이렇게 합의되면 오미합이나 자축합이 합의되면 동성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성끼리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조열한데 난습한 형태를 갖게 된다면 성의 정체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덮어놓고 아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동성애 같은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사회에서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좀 더 나가면 사주의 조우가 잘 안 돼 있는 명,
특히 난습한 쪽으로 감명은 동성애적인 속성을 염두에 두고 관찰해봐라 이거죠. 난습한 것이 조절이 안 돼 있는데 육합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트랜스젠더로 성 전체성의 문제로 동성애적 성향이나 성전환 등을 관찰해봐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전환, 성정체성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오미가 육합이고 습까지 형성한다면 성정체성의 혼란이나 성전환, 동성애적 성향을 계산해 놓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난습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성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 남자였는데 중학교 가면 여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대나 한대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한습에도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려면 난습이나 한습으로 습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조보다는 습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오화에 이렇게 미토가 붙으면 오미가 되죠. 오미가 되면 오화는 미토에 의해서 화의 기운이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의 분열이 일정 부분 멈춘 상태죠. 오화가 월지에 있다면 방국을 이루게 됩니다. 방국이 됐지만 미토가 붙었다면 화라는 것을 더 이상 팽창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죠. 화는 토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화가 아무리 강해도 토가 있다면 화는 토 안에 있는 화입니다. 화가 강하고 토가 약하면, 화가 왕하고 토가 약하면 그 언저리가, 이 가생이가 얇을 뿐이지. 가생이 사이 그 경계가 얇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화의 기운이 넘실넘실 거리죠. 밖으로 나오려고. 그렇지만 가생이가 얇지만 이 여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도 토가 있다는 것은 화를 가두는 겁니다. 화를 영역화한다. 이렇게 되면 화의 분열이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분열된 것들이 일정한 루틴으로 그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거죠. 세력적으로 방국을 이룬다는 것은, 방국은 세력이고 수평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수평관계는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조건을 말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형태가 가시적 형태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됩니다. 그게 오미로 연결된 방국이죠. 오화가 일지에 있다면, 이게 월지에 있으면 방국이지만 일지에 있다면은 육합이 되죠. 육합. 일지에 있어갖고 오미가 되면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오미는 방국과 육합을 겸한다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구분 안 하면 통변의 부정확함이 드러납니다. 일지가 왕지진으로 합의되면 육합이지 방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력이 형성된다는 것은 조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역이죠. 방국으로 자기의 지위를 만든다면 자기 영역이 커진 겁니다. 자기 필드 섹터가 커진 거죠. 담당해야 될 영역이 많아진 겁니다. 만약에 월지 오화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미터가 오면 방국을 이룬 건데 커진 게 아니고 자기가 운영하는 영역이 딱 한정된 겁니다. 그렇게 영역적 부분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한정적인 게, 긍정적인 명은 자기 영역이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여기서 하다가 저기서 하다가 한 것이 마포구는 네가 맡아, 아주 확정된 겁니다. 이 지역은 네 거야, 네가 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그게 미토가 붙는 겁니다. 가시성이 굉장히 크죠. 방국적인 것으로 힘이 생긴다면 이런 것들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삼합으로 뭔가 직업이 변화하고 달라진다는 것은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수준이. 그러면 현장에서 영업하고 관리하던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서 물러나서 자기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에 개입하지 않고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형성됩니다. 그게 방국을 쓰는 사람이 삼합으로 에너지가 전환된다면 실권에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럽니다. 방국과 삼합의 혼잡에서 생기는 기세혼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합은 뭐예요? 감정입니다. 개인지합이고 음양합이라고 합니다. 육합은 감정의 쏠림을 말합니다. 이건 의미나 목적하고 다릅니다. 내가 매일 어느 길을 지나다닐 때 있는 목공소가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끌림이 생깁니다. 이렇게 육합이 붙을 때 감정이입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목공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혹은 동호회에서 이성을 만나서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육합이 되는 순간 감정이 달라집니다. 같이 활동하던 이성이 이뻐 보이고 사랑이 싹트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육합이 그런 감정적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육합은 방국과 삼합을 변질시킵니다. 삼합과 방국은 지지의 순환골이죠. 기와 세의 지지의 기본적 작용은 삼합과 방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재라든가 장군살, 삼살 이런 것은 다 삼합과 방국 사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육합은 개인적 감성이 결합되는 겁니다. 외부의 큰 틀의 순환고리에 개인적 감정이 개입하니까 그것에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다르게 작동되고 거기에 순환고리의 간섭, 틀어짐 이런 것들을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합이 가변성이 큰 게 감정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면 이런 감정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이 있는 환경에 의해서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육합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발동할 수가 있죠. 그건 그 상황, 그 조건들,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요물단지입니다. 하여튼 오미합은 화의 일정 부분 덩어리가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화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회원을 받지 않겠다입니다. 미터로 와 있으니까 모임의 회원은 세력을 키우는 거죠. 모임의 회원수를 자기들의 용량만큼 최대한 늘리겠다가 사오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오로 연결되는 겁니다. 화가 최대한 팽창하게 하는 거죠. 자릿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려 하는 겁니다. 미가 붙으면 자릿수가 있든 없든 간에 미가 이렇게 붙으면 자릿수가 있든 없든 간에 비어있는 게 있든 없든 그만 받겠다.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 입니다. 사오미는 단체죠. 친목 모임, 동호회 모임입니다. 인호술이면 학술 모임입니다. 학술이라는 게 개념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그렇죠. 종교성을 띌 수도 있고 만난 성경 공부나 불교 공부, 인문학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임이죠. 인중심으로 연결되면 인중심으로 오화가 연결이 되면은 그러한 공부를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로운 선생을 맞이해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장시키려 하죠. 오술이 되면 지금 공부한 것을 유지하려 합니다.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인의 없이 그런 학술 모임이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보존회가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유물 보존회 같은 겁니다. 보존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발굴하고 다시 원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보존 같은 거 하는데 인이 다시 들어오면 인이 있으면 보존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준 자금을 가지고 뭘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게 좋다가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전풀이를
드리겠습니다. 김이, 경호, 정리, 을사의 사주가 있습니다. 남자죠. 일치, 경호, 기사, 무지, 이 사주는 이제 20세에 봤던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격은 걸록격이죠. 거기에다가 오미, 당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이게 거기다가 목상화,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해서 이거는 열의 정화가 열의 정화입니다. 열의 정화죠. 열의 정화의 특징은 뭐예요? 기능이나 기술을 갖는 거죠. 그럼 열의 정화일 때는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경금이죠. 경금. 기능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으니까 경금을 있어야 됩니다. 경금을 재련한다. 경금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화가 목적하는 경금이 너무 힘이 없고 약해서 재물의 크기가 작죠. 충분히 금을 녹일 수 있는 화는 왕에서 능력은 넘쳐나는데 일거리가 조금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식신생제도 잘 안 되고 이건 조토가 되고 또 매금이 되죠. 매금. 경금은 토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을 닦고 경금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 수인데 토는 뭐예요? 수를 극하죠. 토국수. 그 땅에 묻히는 거니까 안 좋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술과 능력은 있는데 결과가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평소에는 잘하는데 일만 맡기면 잘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결과나 평가가 안 납니다. 이런 사주는 운에서 금이 오거나 지지로 금이 오거나 수가 오거나 혹은 습토가 오거나 이렇게 와야 경금이 살아나서 재물적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운이 뭐예요?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참 힘들죠. 금이 살아날 길이 없죠. 재련할 금이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죠. 그래서 결과가 없고 고상하며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 사주는 9살 때 아버지가 중풍으로 사망하고 공고를 졸업했어요. 공고를 졸업하고 모친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애인은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병술년 28세에 그때 이제 봤던 사주인데 병술년 28세에 가장으로서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전산 보조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적고 비전도 없습니다. 좀 답답하죠. 이런 사주가 개운을 하려면 첫째 결혼 상대를 잘 만나야 됩니다. 둘째로는 공간적 조절을 하여 풍수적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띠로 보면은 축생이나 유생을 만나는 게 좋겠죠. 유생. 그리고 전체적인 기운을 보게 되는 금수가 왕한 여자를 만나는 게 개운하는 법에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여자하고 잘 만나려면 축생이나 유생으로서 금수가 왕한데 그 사주가 이렇게 화를 원하는 사주 그러면 잘 맞겠죠.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은 개운이 많이 되겠죠.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